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일보 최종근 기자입니다. BMW 코리아가 10만 대 규모의 대대적인 리콜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BMW 차량에서 연일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잇따르자 BMW 코리아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BMW 본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BMW 코리아와 독일 본사 관계자들은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의 하드웨어적 결함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왜 한국에서만 연달아 불이 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BMW 차량 화재 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측의 공식적인 사과도 그리고 공식적인 화재 원인 발표도 꽤 많이 늦었죠.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에도 한번 최종근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부품 문제냐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했었던 화재 원인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이제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결함이라고 한번 밝힌 바 있는데 리콜 발표 이후에도 연일 화재가 이어지자 독일 본사 기술팀 관계자를 불러서 화재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BMW는 종전에 밝혔던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냉각 장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GR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즉 질소 화합물을 줄이기 위해서 1차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보내서 한번 태우는 장치인데요. 예. 유독 이제 디젤 차량에만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면서 EGR 파이프와 흡기, 다기관 등의 침전물이 쌓였고요. 이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이 되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화재 원인의 자체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EGR 결함과 함께 소프트웨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BMW 측은 소프트웨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오직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고 해명을 했는데 본사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as Problem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und wird nicht beeinflusst oder gestemmt von der Software.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유독 한국에서만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연비 설정이나 아니면 배기가스 설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프로그램상의 충돌이 생겨 뭐 고온이 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화재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품도 똑같고 예. 이제 소프트웨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화재가 발생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BMW 차량 결함률이 0.1%로 전 세계 결함률 평균인 0.12%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화재가 전 세계 사례와 비춰봤을 때 크게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화재가 왜 났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또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예. 또 BMW는 유럽에서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는데 여전히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은 화재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미 2년 전부터 BMW 측이 이 EGR 결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2년이나 넘게 지나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늑장 대응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BMW가 EGR의 결함으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2016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는데 이미 2016년에 처음으로 작은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후 TFT를 구성해서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인지한 건 올해 6월이 돼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때문에 BMW가 2년 전부터 이미 화재 가능성을 알면서도 좀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유독 올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한 뒤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러게요. 이해하기 어렵죠. 2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인지는 지난 6월에 했다. 뭐 정확한 이런 원인은 예. 이제 6월에 알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명이나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 긴급 안전 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달 중순부터 이달 20일부터 리콜이 시작될 예정인데 리콜 발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니까 BMW 코리아가 지금 긴급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목포에서 이미 안전 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제 해당 서비스 센터가 좀 미흡하게 안전 진단을 했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뭐 점검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BMW 코리아도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직원 실수다 이런 예.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차주들은 이거 과연 진짜 안전 진단 믿을 수 있냐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MW가 시행할 예정인 리콜 규모가 한 10만 6천여 대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의 8.5%가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보상 내용 발표하면서 사설공업소에서 점검을 받거나 리폼한 경우에는 빼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임을 사설공업소에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공식 공업소까지도 직원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분들이 좀 더 열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열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에 대한 좀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긴급 점검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괜찮아질까? 이제는 안 괜찮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 타면 안 탔지 뭐 목숨 걸고 타진 않겠네요. 일단 올해 이제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32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 들어서는 거의 하루에 한 대씩 불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BMW 차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뭐 밀폐된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 이 때문에는 실제 뭐 한 건물에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BMW 승용차는 절대 주차할 수 없다. 또 BMW 차량은 이 주차 구역만 이용해라. 뭐 이런 건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뿔난 차주들은 이제 공동 소송에 나섰고요. 이미 일부 차주들이 BMW 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MW의 문제나 또 늑장 대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국토교통부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토부 역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사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일단 리콜을 하면서 EGR 결함이라고 한번 밝혔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기술 분석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 즉 지난 3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국토부는 판단을 하고 BMW가 주장하고 있는 EGR의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BMW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국토부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민관, 국내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서 EGR 외에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화재 사고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인터넷상에서는 오히려 BMW 판매량이 늘고 있다 하면서 국민성까지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좀 어떤지 수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달 판매량만 보면 오히려 BMW 전체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7월 BMW 판매량이 3,9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늘었는데요.
물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4,700여 대로 BMW보다 많이 팔렸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13.8%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예. 반면에 BMW는 24%나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링 카 자리를 차지했던 520D 판매량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만 해도 520D 판매량이 1,200대 정도 됐는데 지난달에는 500여 대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났고요. 예. BMW 화재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화재가 언론에 조명된 것은 지난달 말이죠. 7월 말경이기 때문에 예. 520D 판매량 감소가 단순히 이번 화재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물론 이제 8월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화재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성이 좀 실추되면서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공론화되고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됐던 것이 또 7월부터였기 때문에 이 이후의 판매량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씩 이런 사고나 사안들이 터질 때마다 이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고요. 미국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BMW 화재 사태로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이제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BMW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들어서 현행 리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부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대표적인 한철 법안으로 꼽히기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어떻게 되는지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죠. 최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